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체스 명경기는요, 현재 세계 체스 챔피언인 매그너스 칼슨이 13살에 펼친 완벽한 공격을 선보인 그런 명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매그너스 칼슨이 1990년대생이거든요. 이 경기는 2004년에 열린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나이로 쳐도 고작 중학생 1학년인 나이지만 보통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그너스 칼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매그너스 칼슨이 이제 성장해서 20대가 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챔피언을 내려놓은 적이 없이 최정상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13살의 매그너스 칼슨의 상대는 누구였냐면요, 에른스트라는 네덜란드의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이 경기를 할 당시에는 인터내셔널 마스터였고, 이 경기를 할 당시에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면 체스 선수로서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그런 나이대거든요. 자, 그런 나이대의 체스 선수를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될 매그너스 칼슨은 어떻게 멋진 경기를 펼쳤는지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자, 매그너스 칼슨이 백을 잡았고요. 에른스트가 흑을 잡았습니다. 자, E4로 시작을 했고요. 상대 에른스트는 카로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메인 라인 중앙을 차지하고요. 같이 카로칸의 목적이죠. 중앙을 공격해주고요. 나이트로 중앙을 압박하면서 여기를 보호해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카로칸의 메인 진행이죠. 이때 비숍이 템포를 벌면서 전개를 해주고요. 나이트가 G3로 오면서 비숍을 공격해줍니다. 자, 그러면 비숍은 이 대각선이 좋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유지하면서 뒤로 빼주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비숍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장차 나중에 킹사이드 공격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비숍을 위협하겠다.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이 비숍의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칼슨은 나이트를 전개하고요. 이제 에른스트는 나이트가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때 H5로 올리면서 비숍을 공격하고요. 이제 비숍이 뒤로 빠지죠. 이렇게 빠졌을 때 비숍이 D3로 오면서 비숍의 교환을 유도합니다. 흑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면 룩이 잡아야 되니까 킹사이드 캐슬링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퀸으로 잡으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흑은 E6로 오면서 비숍의 전개를 도와주는 수를 두게 되고요. 사실은 카로칸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나온 메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그너스 칼슨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보통은 이제 비숍을 전개하면서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을 노리거든요. 비숍을 이제 F4로 이렇게 빼주고요. 흑은 나이트가 F6로 오면서 그 다음에 비숍 빼고 킹사이드 캐슬링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캐슬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폰을 올려놓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폰을 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혹은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얻으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흑은 E7으로 전개를 하면서 캐슬링을 노려주고요. 자, 이때 매그너스 칼슨이 이제 나이트 E4라는 수를 꺼내듭니다. 물론 이 나이트 E4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수예요. 일단은 직접적인 위협으로는 나이트가 D6로 들어가는 걸 위협하는 수죠. 이제 이 장면에서 나이트 E4 말고 또 많이 쓰이는 수들은 킹이 B1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킹이 B1으로 가는 거는 여차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형태의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매그너스 칼슨은 물론 킹 B1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기물 전개를 우선시해서 나이트를 E4로 먼저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상대인 에른스트 선수는 퀸이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서 이쪽 폰을 공격하면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데요. 여기 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퀸이 여기 온 거는 여기를 압박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여차하면 이쪽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그너스 칼슨은 이런 식으로 나이트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를 해봤자 이렇게 잡을 때 여기서 또 흑 차례이기 때문에 이쪽을 잡게 되면 킹사이드가 너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유리한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포지션에서는 킹 비원을 하면서 킹을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킹 B1으로 킹을 안정화하니까 흑도 같이 캐슬링 하면서 킹을 안정화시키거든요. 여기서 물론 퀸이 여기 공격하고 나이트가 여기를 공격하니까 이걸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걸 잡으면서 여기도 공격하고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체스에서는 이제 밸런스가 중요해요. 킹의 안전도 중요하고 전개도 중요하고 기물 점수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킹이 이제 안전하니까 나이트가 D6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제는 킹 사이드 캐슬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퀸 사이드 캐슬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캐슬링을 하고 난 후에 결국은 이 백의 포지션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나이트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퀸의 방어도 끊겨서 룩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룩에게 공격당하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실 욕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잡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반드시 킹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나이트 D6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른스트도 캐슬링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매그너스 칼슨은 나이트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 왜 이렇게 잡은 거냐면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통 나이트가 뒤에 있으니까 나이트가 잡을 거잖아요. 나이트가 잡을 때 이런 카로칸에서 결국에 백이 원하는 셋업은 나이트가 여기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셋업입니다. 이런 셋업을 한 후에 이런 폰스톰이나 혹은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노려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칼슨은 나이트를 교환한 후에 나이트가 이렇게 E5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흑은 최종적으로 룩을 전개하면서 이 폰을 압박하면서 저 룩의 전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백에게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있겠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플레이어, 체스 선수들의 취향의 영역이다. 혹은 뭐 이제 선호하는 미들게임 공격 방식의 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폰으로 공격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G4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혹은 이제 백 입장에서 조금 피스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퀸이 G3로 오면서 직접적으로 핀을 걸면서 이쪽 이렇게 잡는 위협을 노린다. 이렇게 하는 게 좀 피스 플레이를 통해서 킹을 공격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면 킹이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여기서 그 다음에 룩이 이런 식으로 오면서 룩 전개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진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매그너스 칼슨은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수가 아니라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의아한 수를 꺼내듭니다. 지금 매그너스 칼슨이 퀸이 E2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여기 왜 갔지? 오히려 여기를 룩으로 방어하고 있었는데 여기 방어가 좀 약해지고 여기 가봤자 뭔가 특별한 공격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상대인 에른스트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퀸이 E2에 왜 갔을까?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면 흑이 원하는 셋업은 어떤 거냐? 결국은 이 중앙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을 공격하는 방법은 사실 하나죠. 바로 C5를 통해서 중앙을 공격하는 수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퀸 E2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매그너스 칼슨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매그너스 칼슨의 기가 막힌 공격의 시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돌지 매그너스 칼슨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퀸이 여기 온 것이 이쪽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을 노리는 거는 어차피 폰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그너스 칼슨은 이 약점을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나이트가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나이트가 이렇게 G6로 들어가는 너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하지만 너무나 멋진 이런 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거를 사실 안 잡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그러면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룩이 위험하니까, 그리고 비숍도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흑에게 좋은 이 비숍을 나이트가 무조건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이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퀸으로 이렇게 바로 잡지는 못하죠. 왜냐면 룩이 이쪽을 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교환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먼저 교환을 하고 자연스럽게 백이 D5를 쥐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비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지도 못해요. 왜냐면 비숍 호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상대인 에른스트 선수는 여기서 폰으로 잡으면서 이런 공격이 된다고? 어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그너스 칼슨은 멋지게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퀸이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를 걸고요. 킹이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이제 피할 수 있거나 뭐 막을 수 있거나 하는 게 여러 개 있겠지만, 먼저 룩으로 이렇게 막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폰이 잡게 되면 이제 폰에게 룩이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백이 엄청나게 피스도 앞서게 되고 킹도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로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피하게 되면 오히려 체크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킹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희생이 들어올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게임이 굉장히 킹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싸움이 되게 됩니다. 아마 그 다음 룩 H1 할 거고, 여기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차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게임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실제 게임에서는 킹이 H8으로 갔는데요. 여기에서 조용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흑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여기 이쪽 H6에 대한 희생을 막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만 문제인 게 아니라 비숍까지도 걸려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조용히 비숍을 이런 형태로 지키게 되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뚫린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뚫리고 그 다음에 퀸이 F7 가고 룩이 여기 잡는 이런 위협이 너무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게임을 접수한 게 되고요. 어떻게 지키든지 여기에 희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강력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면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멋지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포지션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에른스트는 어쨌든 여기 비숍과 여기 폰을 동시에 지키려고 하는데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최선의 방어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칼슨은 뭐 나이트 방어나 신경 쓰지 않아요. 킹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희생하면서 전진하게 되죠. 자, 그러면 비숍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 네, 나이트로 잡게 되면 룩이 바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퀸이 여기 잡고 여기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제 여기를 희생할 때 폰으로 잡으면서 최대한 여기를 나이트로 방어해주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여기서 칼슨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룩이 들어갑니다. 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나이트가 잡았을 때 퀸이 여기를 잡으면서 여기 체크메이트를 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룩으로 막거나 이렇게 막아야 될 텐데, 뭐 룩으로 막으면 어쨌든 폰이 잡고 그 다음 이 프로모션도 있고요. 이 체크도 있고요. 룩이 핀 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체크메이트를 나이트로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가 막았을 때 어쨌든 여기를 잡아요. 자, 근데 사실은 칼슨이 뒤돌아보지 않고 공격을 했지만 기물로는 흑이 어쨌든 룩 하나 앞서고 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점수가 아니라 지금은 이 킹이 너무나 많이 열려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체스는 체크메이트 시키는 게임이죠. 기물이 많아, 룩이 많건 체크메이트가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체크메이트를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실전에서는 킹이 얼른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이 안 막히게끔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자, 칼슨은 룩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걸 룩 리프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려는 겁니다. 여기서 에른스트는 룩이 D6로 오게 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퀸한테 잡히는데 왜 여기로 왔지 싶지만 실제로는 퀸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백랭크 체크메이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왜 온 거냐면 결국은 이 체크를 이렇게 방어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칼스는 어쨌든 들어가고 에른스트는 원래 계획대로 이런 식으로 막지만 이렇게 막아도 킹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빈틈이 이 대각선에 있죠. 이렇게 체크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피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피하게 되면은 룩이 이렇게 되겠죠. 체크메이트.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킹이 피하면 당연히 룩이 잡히니까 룩으로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체크를 한 번 더 걸어줍니다. 그러면 킹이 이런 식으로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룩이 안 잡히기 위해서는. 그때 또 이런 식으로 체크를 걸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노리는 이 체크가 너무나 강력하다. 에른스트는 이렇게 폰을 잡으면서 킹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미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칼스는 그저 가까이서 이렇게 체크를 걸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룩으로 막았거든요. 이렇게 룩으로 막으니까 어떻게 게임이 끝났을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멋지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킹이 피하더라도 결국에는 룩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체크메이트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항상 체크를 걸면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여기밖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체크를 통해서 잡아주면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포크가 되죠. 룩이 여기를 계속 커버해주면서 룩만 잡더라도 게임을 스무스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챔피언인 칼슨이 13살에 이런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서 20대 전성기의 선수를 꺾은 오늘의 명경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가 13살이었는데 매그너스 칼슨의 레이팅이 2484였습니다. 이 경기를 펼칠 당시에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인 칼슨이 이제는 성장해서 세계 체스의 정상에서 군림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명경기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